예, 여러분, 오늘 문재인 인사에서 배울 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기 드리는 중에 박근혜 인사에 대한 반성도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인사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인사에서 배울 점 첫째, 피하 구분이 확실하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하 구분이 확실하다. 국민 통합이다, 아우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탕평 이런 거 없습니다. 내 편 쓴다. 그래서 주사파라도 좋다. 임종석이 딱 쓰는 겁니다. 그놈이 경제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다. 김상조, 장하성 딱 쓰는 겁니다. 검찰 그렇게 말 많았습니다만 윤석열이 딱 쓰는 겁니다. 첫째, 피하 구분이 확실하다. 둘째, 신상필벌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 충성을 바쳤으므로 권력을 만드는데 충성했다. 확실하게. 정교조 법외노조에서 합법화 시켜주겠다. 바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4대강 재수사하라. 바로 딱 나오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해라. 피하 구분이 확실하다. 신상필벌이 확실하다. 확실한 보훈 인사가 나온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주사파라는 욕 먹어도 좋다. 내 편을 확실히 쓰고 한다. 또 하나, 인물을 길러내는 인사를 한다. 지금 이 나오는 인간들 전부, 물론 장하성은 나이가 64살입니다만은 좀 많습니다만은 모두 청년 장년 세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좌익 정권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쓴다. 지난번 당선 축하하는 그날 저녁에 광화문에서의 행사를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마는 가운데 문재인, 박은순, 이재명, 김부겸, 안희정 쫙 모여서 같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죠. 확실히 자기 편들끼리는 동지애가 있다. 동지애가 있다. 인물을 길러내고 있다. 대를 이어갈 세대를 대중들에게 전면으로 보이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총리에 거론되었던 분 기억하세요? 그 노인네 귀도 들리지 않아서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러고 있는 노인을 내보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말 참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를 귀도 안 들리는 노인을 내세우면 어떡하자는 것이었어요. 노인 아니면 경제 관료 출신들이에요. 관료 부치였어요. 노인 아니면 관료 부치. 노인 아니면 관료 부치였어요. 당선자 시절의 첫 인사가 최동욱이었잖아요. 최동욱. 그 말만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심사로 적진에 있는 적의 하수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라고 밑에 부하들이 얘기해 주는데도 최동욱을 썼어요. 그 믿는 발등에 도끼가 믿는 발등을 찍었잖아요.
그 결과가 탄핵입니다. 결과가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된 자는 지 사람 챙기고 대통령을 보위해도 모자랄 판에 지 인사 가지고 장난치다가 쫓겨나고 그러고 들어온 게 김기춘 노인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뒤에서 원호해야 될 분들이 또 나온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 귀도 안 들리는 노인이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몸에 밴 권위가 아주 찌들어가지고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답도 안 해요. 르네로 보고. 청와대 보좌진들도 전부 생판 얼굴도 모르는 관료들이에요.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저 서울대만 나오면 좋아해요. 그저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온 관료다.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러니 청와대가 누군지도 서로 간에 몰라요. 동지에도 없고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논란이 많은, 제가 참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김상률이었던 거예요. 교육문화수석. 소위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바로 그 수석이었어요. 교문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김상률이라고 완전히 좌빨이 뚝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조금 정부 돌아가는 거 안다는 사람들끼리 깜짝 놀라서 서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 김성률이라고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이 됐는데 저거 누가 추천한 거야? 저 완전히 좌빨인데. 누가 추천했지? 아이, 모르는데요. 김 교수는 아세요? 혹시 정주필은 알아요? 모르는데요. 온 보수파들끼리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알 수 없어요. 저 인간을 누가 추천했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순실이었어요. 좌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죽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죽이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보수가 다 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참 사석에서 그런 농담을 옛날에 물론 뭐 저로서는 사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저인데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안 맡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뭐 참여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 하고 그저 논평만 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대통령께도 참으로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왜 보수에는 사람이 없나? 그 문재인의 당선 축하하는 그날 저녁 광화문 보세요. 뭐 이재명이 안희정이 박은순이 뭐 쫙 나와가지고 다음은 나요 나 그러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보수는 뭡니까? 홍준표 하나 겨우
만들어내 가지고 선거 억지로 치렀는데 그 홍준표를 못 끌어내려 가지고 친박들은 또 난리법석을 필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군도 없고 그러면 그게 박근혜의 잘못이냐?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슨 그렇게 뭐 교류가 많고 마당발이고 사람을 자주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그저 이 문서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직접 대면해서 일을 잘 안 하는 분입니다. 문서로 얘기를 하는 분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끼리 만나서 헛소리나 찌꺼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죠. 이제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친박이 만들어 놓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보십시오. 거기에 강효상, 전희경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중에 누가 고생을 해보겠다고 총대를 매는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 애들만 뽑아놨기 때문입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드리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도대체가 그 바둑한다는 조훈현이라는 그분은 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물론 바둑을 둔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훌륭한 분이고 저명한 분이고 많은 바둑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정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수가 이때까지 잘못한 건 그걸 전부 뒤죽박죽으로 해와서 뭐 바둑은 전혀 다른 색입니다만은 웃기는 출세주의자들 뭐 웃기는 양지 같은 데서 나요 하고 짤랑거리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그 제가 새누리당 시절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게 이회창 대표 시절에 원희룡, 뭐 남경필이 그때 들어왔 남경필, 나경원 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회창이. 이회창 대표가 그때 새로 한나라당에 대거 세피를 수혈받았는데 그게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아마 이런 그룹이었을 거예요. 전부 법조 떨거지에 전부 법조 떨거지에 오렌지들이었어요. 금수저 오렌지들. 전부 법조 떨거지에 금수저 오렌지들이었어요. 강남 좌파들이었어요. 그 지금도 좌파 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뭐 남경필. 그러니 그때 그렇게 새 인물들을 많이 수혈을 했는데도 다음 주자가 없는 겁니다. 보수 정당에 다음 주자가 없습니다. 지금. 홍준표 하나 겨우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또 끌어내리려고 난장판이잖아요. 도토리들끼리 앉아가지고. 천박한 친박들이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는 또 오렌지들이니까. 이게 지금 보수 우익이 분열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보수의 마지막 미천까지 달달 긁어서 쓰고 만세 부른 거예요. 물론 지금 문재인 인사 자체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인사에서 보수가 배울 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인사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참 엉터리 같은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죠. 장하성, 김상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경제 문제니까 제가 좀 따로 여성 유리천정을 깼다. 강경화 외교장관 전문가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아닙니다. 국제외교일선 유엔 총회라는 국제기구에서 있은 거지 외교 전문가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 전문가 전혀 아닙니다.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국제기구가 무슨 외교예요? 그저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소위 빈국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쭉 조율하는 그런 거지. 외교라는 것은 뭐냐? 어떤 국가가 자기의 국가의 사활을 걸고 다른 적대 국가와 또는 모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관계를 설정하려고 정말 가전 술수를 쓰고 가전 레토릭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경화 이 양반이 이때까지 주로 했던 일은 보면 그야말로 가서 좋은 얘기하고 어디 가서 돈이 적절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말하자면 인권 얘기하고 빈국 사무 처리하는 소위 국제기구 일을 보았던 분이지 어떤 국가의 국익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붙었던 그 아니에요. 그는 국제 일을 본 거지 국제 공적 일을 본 거지 외교를 한 건 아닙니다. 외교라는 큰 틀 속에 그런 데 관련된 일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도 외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국제사회에서 그저 열심히 화려한 경력 가지고 이렇게 마당발로 뛰어다니고 하니까 외교라고 해서 여성이고 하니까 갖다 놨을지 모르지만 그 외교가 아니에요. 외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중국과 부딪히고 북한 문제를 핸들링하고 미국과 어떻든 부딪히고 일본과 부딪히고 하는 게 외교지. 이분이 무슨 그런 일을 해봤어요? 남북관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외교한 일은 그저 김대중 대통령 통역으로서 조금 이렇게. 외교관? 글쎄요. 그것도 외교관의 범죄는 늘죠. 국제기구에도. 아마도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분이 외교 전문가다. 참 저는 그걸 외교 전문가라고 할 바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김동연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분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이분은 스토리가 있고 또 아이디어가 많고 적어도 행태에서는 상당히 신세대적 감각도 있고 꽤 튀어보려고 애도 쓰고 말하자면 튀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말로 했습니다마는 유연합니다. 누구처럼 어깨에 힘이라 꽉 주고 있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아주 소프트하고 이 김동연
신임 경제부 총리 지명자는 뭐라 그럴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실장을 했거든요. 장관급입니다. 그때 이 규제 완화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제가 그 보고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보고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야, 저렇게 브리핑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정말 말 잘한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브리핑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브리핑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처럼 브리핑을 해요.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처럼 보고를 잘합니다. 아주 멋지게 합니다. 제가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어떤 칼럼을 썼다가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은 세월호의 그 어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못 썼어요. 거기에 이제 야 봐라, 너무 자식 죽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식 죽은 사람 많다. 누구도 자식이 죽었고 누구도 자식이 죽었고 누구도 자식이 죽었고 하는 그 명단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동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는 김동연 장관도 아들이 죽었고 백혈병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아들이 죽진 않았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똑같은 코마, 뇌사 상태에 있고, 그 잘 나간다는 강만수도 딸이 죽었고, 그 잘 나간다는 윤정현 장관이 직업이라는 윤정현 장관도 아들이 죽었고, 직업이 또 장관이라는 진념, 그 장관을 뭐 수도 없이 지냈죠. 그 진념도 자식이 죽었고, 그러니 다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는 거다. 그거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시라. 이분들 봐라. 박근혜 봐라. 박근혜는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었다. 다 세상에는 슬픔이 있는 거지. 슬픔을 독차지하거나 나만 슬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요지로 이제 칼럼을 썼다가, 혹 또 그분들 중에 일부라도 또 오해하실까봐 정규제의 진심을, 실제로 자식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자기들이 멱살 잡고 있는 바로 그 김동연이 아마 멱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동연이도 자식이 죽었거든. 김동연이 그것도 박근혜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으니까 세월호를 핸들링했죠. 그 자식 죽었잖아.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 그 자식이 다 키워서 의사까지 하는 자식이 코마 상태가 돼서, 뇌사 상태가 돼서, 정작 박근혜 본인은 엄마도 총, 아버지도 총, 피격 되시고, 그렇습니다. 이 참 문재인 인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보수가 배워야 될 것은 적군 아군 구분이 확실하다. 신상필벌이 확실하다. 누가 누군지를 아는 인사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에 지금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통령이 되었다. 누구를 쓸 거냐? 누구를 쓸 거냐?
근데 김동연 장관이 지금 이제 부총리 내정자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까지 대통령과 전화한 적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홍석현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홍석현도 지금 특보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미국 갔다 김포공항에 들어오면서 내가 나를 특보로 임명한다는 말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문재인으로부터 직접 네가 경제부총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왜?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편하게 전화하는 사람, 지금 장하성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 막중한 자리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까요? 임종석으로부터 받았을까요? 비서실장이? 아마 임종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부총리 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는 직접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공약도 있고 내 경제 철학은 이런 경제 철학이다. 아마 당신도 나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기본 흐름은 알겠지만 근데 지금 김동연은 전혀 문재인의 경제 철학과 공유할 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철학에서 움직여 왔거든요. 말하자면 문재인은 좌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김동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미션은 이런 거야. 근데 당신이 좀 해줘야 되겠어. 예,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대통령과 내각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job define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미션은 뭐다? 오케이. 그런 미션이라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없는 거거든요. 김동연 계약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연은 지금 그냥 신문에 난 그동안에 문재인의 경제정책 이런 걸 대강 아는 거지. 실제로 육성을 통해서 문재인으로부터 넌 이걸 해달라. 고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장관들이 아무도 충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미리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아 하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 네가 해봐라.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니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한다는 얘기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김동연에게 문재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의 경제부총리, 경제총책인데 나의 경제부총리를 해달라고 문재인이 직접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김동연에게도. 참 정말 우리나라 내각은 웃기죠. 이게 무슨 팀이에요. 청와대, 검사, 요것만 팀인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가정책을 움직이는 없나요? 강경화는 전화를 받았을까요? 외무장관? 제가 볼 때는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들을 쭉 읽으면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겁니다. 네가 외무장관을 해달라. 지금 외무장관을 나는 이렇게 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의 정향, 국가적 정향,
또 사강들과의 관계, 동아시아 전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을 내게 설명해 보시오. 쭉 들어보고 오케이. 그렇다면 당신이 외교장관을 해 주시오. 통상도 있습니다. 통상을 떼서 지금 외교로 간다는 건데 지금 강경화는 통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왜 이런 비전문가가 외교장관이 되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사고 칠 겁니다. 제가 볼 때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또 내각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50보 100보예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문재인도 지금 경제부총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김상조는 우리 편이니까 청와대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끌어다 놓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경제가 뭐다 이런 건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끌어다가 김동연은 어때요? 하는 얘기가 나고 그래 김동연 시켜. 라고는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국가는 내각은 개판되고 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임종석이가 뭘 알아서 시키겠어요. 맨날 주사파 운동이나 해왔는데 김동연 아주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경제부총리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아마 김동연도 속으로는 도대체 날들은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똑똑한 줄은 알아줘서 고맙다마는 날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속으로 답답해 할 겁니다.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서 보수가 배워야 할 점, 또 문재인 인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빤히 보입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했던 우를 또 범하고 있을 가능성도 일부는 보입니다. 청와대 인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상필벌이 확실하다. 동지와 적을 확실히 구분한다. 피하 구분이 확실하다. 다음에 바통을 받을 인물을 길러낸다. 는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잘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수가 배워야 되고 보수의 문제가 뭐다 하는 것도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것도 답답하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